네, 안녕하세요. 차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바깥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 답답한 마음을 미술을 통해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알려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은 방송 이후에 좀 미술 보면서 위로 받고 이게 계시는가요? 사실 달력에 붙어 있는 그림만 봐도 기분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연히 그림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작가님들 삶이 나오잖아요. 네. 그 뒷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음악도 가수를 알고 들으면 더 좋은 것처럼 그림도 그 작가님을 알면 힘이 좀 생기는 그런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남미는 음악과 이 미술을 기가 막혀 또 접목을 시키네. 몰라도 듣고 보는 건 좋아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번 시간에 우리 미술 그 얘기 듣고 요즘 핸드폰으로라도 뭐 미술관 가긴 좀 힘드니까 이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잖아요. 왜요? 마음이 가는 작가가 하나 생겼어. 네. 김환기 작가라고. 네. 어떻게 그렇게 비싼 그림을 그린지 몰라. 132억인가? 갑자기 환기가 되네요, 가격으로. 예. 경매가 대단하더라, 최고 기록을 대단하더라. 경신하기도 뭐 했죠. 예. 제목이 우주가 뭐 그렇던데. 그래요? 대단하대. 그리고 이제 또 그림 쪽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손을 한번 재보려고 재생더라도 한번 해야 돼. 아니 근데 아까 남미 씨가 잠깐 얘기했듯이 저희가 노래 배우면서 네. 도대체 이 가수는 왜 이 노래를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림을 보면서는 이 작가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네. 이런 궁금증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가의 삶을 통해서 그림 감상의 깊이를 더해주실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 화가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주실 이윤서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과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명화 에세이 작가 이윤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명화 에세이 작가분은 오늘 처음 모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데 미술 교사를 하다가요. 제가 그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 힐링돼요. 정말 더 해주세요.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딱 저도 어떤 한 그림에 마음이 갔어요. 어떤 네, 그림이요, 선생님? 네, 피카소의 자화상을 보고요. 저 그림이 왜 그렇게 이렇게 다음 날에도 생각나고 그 다음 날 생각 이렇게 아련하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로 그림의 뒷이야기, 화가의 삶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걸로 이제 소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해요. 명화 에세이 작가. 그렇죠. 이 뭐 어떻게 이를 탁 하려고 맨 처음부터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예. 네, 맞아요. 제가 명화 에세이라는 거는 또 저의 삶, 우리의 또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화가들의 삶도 우리의 삶하고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냥 똑같은 삶인데 결과물이 나왔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또는 어떤 좋은 어떤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MC들 중에는 뒷조사하기를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윤서 작가님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명화 에세이가 무려 벌써 3권이나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3권 다 그림이 없어요. 명화 에세이인데. 쌤 이래 되면 반품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마지막 3번째 출간된 책이 그림 없이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글을 읽으면 어쨌든 그 안에서 틀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보는 그림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나의 어떤 감정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상상을도 할 수 있고 네. 국한되지 않고 넓게 볼 수 있다는 네네. 거네요. 그렇군요. 신기하다. 혹시 오늘 강의에도 그림이 한 점도 안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요. 네.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니 작가님께서 오늘 소개해줄 그 우리가 사랑한 화가들 네. 참 많은데 네. 살짝 어떤 화가들이 있는지 좀 네, 힘들었어요. 궁금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화가들을 오. 네, 모셔왔는데요. 네. 혹시 아시는 화가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 김환기 작가님도 나오십니까? 제가 특별히 모시고 왔습니다. 오, 네. 혹시 그렇다면 우리 그 다행이다. 100명의 위인들에 나오는 황소그림 중섭, 이중섭 작가님 나오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머나. 네, 네. 저희 맞췄어요. 네, 정말 네, 한 번만 더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는 작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들어야 몇 분 안 되겠죠? 계시죠?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이윤서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을 오가며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 화가가 있습니다. 네, 화가 이중섭 있죠. 아, 이중섭. 네. 이중섭 화가는 네, 가족을 그린 슬픈 자화상 이렇게 이 키워드가 정말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섭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 중에 네, 황소, 그죠? 네. 황소, 뭐 들소, 그리고 흰소, 뭐 싸움하는 소, 네 이렇게 소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네. 그림을 그리게 된 이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요. 당시 이제 이중섭이 태어난 시대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또 6.25를 겪었던 그 세대예요. 그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식민 수탈에 의한 이제 한우가 일본에 막 이렇게 수탈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아픈 어떤 마음으로 이 소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중섭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훗날 자화상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소가요? 네, 소가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 있고 역동적이고 또 이렇게 어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네. 그게 수탈됐던 우리나라의 우리 것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황소나 들소 이런 소를 많이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 중에 나오게 될 이 소재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던 소재였나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힘차고 네,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죠.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오른발 들고 있고요. 네. 흰색으로 이렇게 골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검은색. 그렇게 막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네. 네, 힘차고 또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엄청난 역동성을 느낄 그렇네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암시도 있겠죠. 네, 이중섭이 힘내서 네,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중섭은 사실 뭐 많이 가난했다, 불우하게 살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만 아시는 거는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 그래요? 이중섭은 사실 어릴 적에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네, 자랍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당시 그 곳에서 네, 마사코라는 네, 여자친구가 생기죠. 일본인. 마사코. 그렇죠. 네, 일본인. 우리가 뭐 일본에서 조선인이 일본 사람하고 사귄다 그러면 막 편견과 엄청난 어떤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시대가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이중섭은 나름대로 유망주였어요. 일본에서 평단에서 이미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충분히 천재 화가라는 그런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마사코와 연애를 할 때도 편견 없이 그 집안에서 반대 없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1945년에 잠시 전람회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45년 아시죠? 해방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일본에 자기 여자친구를 두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갈 수 없어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마사코에게 전보를 치죠. 마사코와 결혼이 급하다. 네, 자세한 내용은 편지로 썼다. 바로 편지 써줘. 참 이렇게 남자다운 그렇지 않나요? 진짜 급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결혼이 네, 급하다는 맞아요. 표현은, 네. 네. 이렇게 굵고 짧게 이렇게 보냅니다. 다른 얘기가 없네요. 네, 편지를 주고 받게 되죠. 네. 네, 폐망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사실 폐망을 앞둔 상태에서 일본에서 여자가
혼자 한국을 건너온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힘들었죠. 그쵸. 미군의 그 폭격 어뢰가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배를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네. 목숨을 걸고 이중섭을 만나러 옵니다. 그죠. 참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와서 와, 이렇게 결혼을 결혼했네요. 해요. 네. 마사코는 이제 이 이름은요, 이중섭이 이 여인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한국 남쪽에서, 네. 남덕이.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자라고 해서 이남덕이에요. 저하고 이름 너무 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남쪽에서 맞아요. 제일 미인. 남덕. 예, 얼굴 빼고. 쟤는 예. 이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듯 한데 예. 6.25가 터지죠. 네. 집이 원산이었어요. 원산에서 이제 당시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이중섭이 어릴 적에 요절을 하셔서 사실 가족에 대한 이런 아픔이 좀 있어요. 네. 부유하게 살았지만 가족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삶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이제 남겨두고 이제 6.25가 터지면서 잠시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달랑 화구 박스 하나를 탁 네. 들고 그냥 정말 간편한 차림으로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아들과 이남덕하고 이제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은 여기 네. 보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를 영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어떡해. 네. 근데 편한 복장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막막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그러면 풍요로운 곳으로 상상의 나라 제주도 그쵸 바람 많고 네 돌 제주도. 많고 여자 많은 우리가 지상낙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마찬가지죠.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 그림에서 바닷가와의 아이들이라는 이 제목의 그림을 보면요. 사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풍요로움이 물고기도 느껴지고. 많고요. 예. 그쵸. 그냥 좀 편안해 보여요. 뭐 슬퍼 보인다거나 그렇진 즐거워하는 않죠. 행복한 모습이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생활은 너무나도 배고프고 그 배식을 이렇게 받아도 너무 소량이었기 때문에 늘 아이들이 배고파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게를 잡았어요. 게를 잡았는데 너무 많은 게들을 먹다 보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그리게 된 그림이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 현실과 다른 이 이상 정말 행복한 이 그림 속에 있는 아이들과 이 물고기, 개 이렇게 잡는 모습들을 네, 그려냅니다. 하지만 그저 이렇게 되면 또 삶의 어떤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부산으로 가자. 그래서 네. 부산으로 다시 옵니다. 네. 판잣집을 짓고요. 근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내는 각혈을 합니다. 몸이 안 좋았네. 네. 이제 결핵으로 해서 이제 너무 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의 생명의 이제 지장에 네,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일본으로부터 아버지 부음 소식을 듣게 돼요. 어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장인이 그렇죠. 아이들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고 또 아버님도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보내야지. 보내야 되죠. 그죠? 네. 이중섭은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살이 찢어지는 마음이죠. 그죠. 네. 아빠가 곧 갈게. 먼저 가 있어. 걱정하지 마. 가서 몸을 좀 추스리고 있어. 하고 보냅니다. 그죠. 아빠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정말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많은 어떤 일들을 찾아보고요. 네. 그림을 그려요. 딱 한 번 죽기 전까지 이 가족을 만나는 건 딱 한 번 기회가 오기는 와요. 어떻게 오냐면 그 친구의 외환 그 선원증을 구해서 딱 일주일을 가게 돼요. 그게 사실은 마지막이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딱 한 번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나중에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세발 자전거를 사줄게 기다려 하고 안녕 하고 헤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중섭도 그렇게 가면 되지 왜 안 가요?
네, 왜 못 가요? 라고 물어요. 근데 당시 이제 패망을 하고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거는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국교가 단절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네. 시대가 낳은 진짜 그렇죠. 아픔이네요, 저 부분은.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네. 합니다. 그때 탄생했던 그림들이 아까 보았던 소 그림입니다. 네. 네. 자기 어떤 자화상 공감하시죠? 네. 200여 통의 아들과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아요. 와. 네. 그럼 봐도. 이렇게 지금 편지지에 올려 있는 이 그림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아이와 엄마 그리고 이중섭 이렇게 다 빼곡히 그들의 그림들을 그려서 편지를 보내요. 네.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여기서 아고라라는 건요. 이중섭이 턱이 좀 길어요. 그 약간 주걱턱 뭐 이런 별명 있잖아요. 네. 그걸 일본 말로 이제 아고라 이러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 이중섭에게 불렀던 이름이에요. 별명처럼. 네네. 반드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덕님을 행복한 천사로 높고 넓고 아름답게 도단할 수 있도록 새겨 보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덕 천사 만세라고 이렇게 두 편지를 사람이 했습니다. 굉장히 네. 애틋하고 그러니까요. 금슬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구구절절함이 남편을 느껴지죠. 별명을 붙여서 부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맞네요. 애칭이니까. 네, 그죠? 완전 애칭이고 저기 편지 내용도 보면 야, 그렇죠. 목숨을 걸고 그죠 한국에 왔잖아요. 네. 그런 마음처럼 이중섭 또한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거야라는 이 의지로 편지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견딥니다. 네. 한겨울에도 그 판자 하나로 바람을 맞고 와. 네 그렇게 견디죠.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의 야스타카타군 잘 지내 보이네. 그치 잘 지내지? 아빠는 앞에서 끌어서 나 따뜻한 남쪽으로 함께 가는 그림을 그렸단다. 여러분들 이 그림만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진짜 죽기 전에 암시하는 그림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의도는 그런 건 아니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아빠가 끄는 소가 또 나오죠. 네. 아이들을 태우고 아주 행복한 그 길을 가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그린 네, 거네요. 늘 그죠?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네. 참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중섭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떨어진 거죠, 사실. 그러다가 네. 이제 일주일 만난 게 이중섭도 현실했으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네, 아프죠. 이중섭도 아프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아파서 못 이룬 거 아니에요? 아파서 못 이루었다. 네. 네, 우리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룰 수 없었다. 네. 네. 시대적 배경이 이러니까. 아니면 혹시 아픈 바람에 마음이 조금 다른 쪽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를 그쵸? 잘 나가를 너무 옆에서- 많이 봤네요. 궁금하네요. 맞아요. 아빠가 아이에게 이 약속을 했죠. 전시를 해서 그림을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갈게 했어요. 전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성황리에 개인전을 치러요. 그래요? 네. 그러면 성공한 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림을 내가 이걸 살게. 네. 해갖고 다 그림도 팔리고 이제 기쁨에 이제 아이들과 부인만 만날 날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수금이 안 돼요. 예? 그림을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제적인 뭐 이유로 못 사겠다. 또는 마음이 바뀌었거나, 네. 그렇게 이 모든 그림들이 이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떡해. 사실 어떤 대안을 그다음 대안을 두고 이 일을 했다면 이중섭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최선이었고 정말 마지막 어떤 힘을 모아서 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식음을 전폐합니다. 거식증 증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더 하면서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렇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못 먹고 그래 급성 감염으로
그리고 적십자 병원에서 무연고 아우, 사망자로 아이고. 네 그렇게 사망을 해요. 사실 정말 안타깝죠, 그죠? 네. 아니 본래 그러니까 이중섭 씨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부유한 환경에서 그치. 네. 일본으로 유학까지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아주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사신 분인데 네, 왜 그렇게 된지 참 네, 그쵸. 정말, 아우. 6.25라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하게 된 거예요. 자기 형이 사업을 했는데 형도 사업을 어느 정도 번창하게 했는데 네.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중섭은 달랑 화구 박스 하나만 들고 내려왔고. 왔었고 그러니까. 전시회도 잘 안 됐고 그렇죠. 그렇게 무연고로 사망을 하고 3일 후에 친구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네. 그 친한 친구였던 구상 작가가 이 이중섭의 유해 일부를 이남덕에게 보냅니다. 슬퍼. 네, 그렇죠. 이중섭의 100주기가 2016년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그 아내분이 살아 계셨는데요. 네, 그분이 어떤 이중섭의 그 제주도에 있는 미술관에 많은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유품도 기증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을 애틋하게 생각했던 그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겠죠,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네. 사실 제주도에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피난을 했던 건 아니에요. 11개월에 있었어요. 거쳐서. 11개월 근데 정도. 어떤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섭 미술관이 제주도에 있답니다. 거리도 있고 그죠? 네네. 나중에 코로나 19가 사라지고 여러분들 꼭 가서 감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중섭 씨는 그저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볼 때는 선입금이 돼야 이게 네. 돼야 되지. 그렇게 행사할 때 하고 그 당시만 남이야 해도, 항상 그 당시만 입금이 해도 먼저 그렇죠. 되면 가야 예, 저도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근데 저 하나 더 속상하네요.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전에서 그림을 가져가신 분들은 이중섭 씨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럼 네. 이게 어떻게 계산이 그림은 이제 전시가 끝이 나면 그림을 가지고 가요. 네. 그럼 전시가 끝이 나는 동시에 사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전시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 그림을 내가 사겠다,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겠다 했는데 끝나는 동시에 이제 내 마음이 바뀐 거죠. 진짜 상처가 됐을 것 야.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경제적인 또 그 뭐 당시는 그런 게 시대도 있었겠죠. 그랬고, 그죠? 네. 단순 변심은 블랙 거시기야. 그렇죠. 환불을 반드시 배송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이중섭 화가처럼 시대적 아픔 또 개인적 그죠 아우, 가정의 이런 안타까워. 개인적 트라우마가 상당했던 사람인데요. 네. 그림에서는 다소 좀 행복해 보이지만 이렇게 아픔이 있는 네.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족의 사랑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선입금 네 중요성. 네 중요성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희망을 노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희망을 노래하는 건 사실 삶을 어떤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나 글이나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좀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우. 야, 뒷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황소가 네. 그냥 다가오지 않고 일어나고야 말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줬던 그런 그림이었다는 생각이 또 그러니까요. 드네요. 아마 2016년 그때 말씀하신 그 네. 100주년 그때 네. 부산 신미술관에서 이중섭 전을 했었거든요. 진짜 네. 사람 많았어요 그때. 제가 그때 가서 저는 사실은 거기서 좀 울컥했던 게 그런 편지들 보면서 네. 이 부성애가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그때 진짜 편지를 느꼈죠. 종이도 없어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값 그 담배 안에 있는 종이에다가 네, 써서 은지화라고 보낸- 하죠. 예, 그런 네. 것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보낸 편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의 작품이 된 거죠. 맞아요. 네. 그 안에 그림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아내를 사랑했는지. 네. 요새는 사실 그 메시지 보내기가 너무 쉽잖아요. 맞아, 그런 시대지. 그런데 이제 또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한자 한자 더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보내지 않았나. 네. 요즘도 카톡으로 길게 아들한테 장문에 아, 메시지를 보내면 그건 잔소리죠. 예. 답이 없어. 근데. 일은 사라졌는데. 익십이죠, 익십. 왜냐하면 집에 오면 볼 거이기 때문에 그냥 익십합니다. 네. 집에서만 하세요 아버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죠.
네. 아, 이렇게 이중섭의 이 화가의 삶을 오늘 가슴에 탁 담고 네. 집에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에게 네. 해보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청경자 화백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미친 여자가 아름답다. 네. 그 카피가 벌써 아름다우시네요. 다들 저희한테 하는 아름다우시네요. 깜짝 놀라시는데요. 사실 공감하시지 않나요? 살짝 아, 그럼요. 미쳐야지 삶이 네. 아름다운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미쳤다는 것이 어떤 것에 완전 열정을 쏟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도 되지 맞아요.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작품 속에 청경자 화백 아까 앞에 보았던 이중섭 화가와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네. 그러네요. 1916년 그리고 또 24년생이시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분도 사실 다 같은 근현대 시기의 화가들입니다. 예. 네, 미친 여자가 아름답다. 네. 청경자 화백의 이야기를 조금 재밌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집도 사실 아주 부유했어요. 이게 사실 반전이죠. 네. 저기 이렇게 다 반지를 끼고 계신. 아, 반지 때문에 부유함이라는 상징을. 예. 네.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요. 외가 쪽이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네. 당시 24년생이잖아요. 당시 신설 유치원을 다니던 자제분이셨어요.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집안 내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서당에 가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공부를 하러 갔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네,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머니 피를 받고 또 이제 집안의 어떤 부유함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꿈을 꾸죠. 내가 무엇을 자라서 할까? 내가 커서 뭐가 될까? 사실 이 당시에 여성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오. 네. 신여성이셨네. 그렇죠. 아버지 저 유학 갈래요. 오.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 보내주셨을까요?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24년생 이 당시에 아니, 일제 강점기 시대. 물론 이제 그 시대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네. 청경자라는 어떤 그런 그 신여성 네. 그리고 또 남장을 시켜서 벌써 서당에 갈 정도니까 그거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예.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들어주셨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다듬이돌 위에서요. 네. 청경자 화백이 그 청경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흘 밤낮으로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너무 이렇게 무섭네요. 미친 여자의 그때 인생을 벌써 한 아름다우셨군요. 청경자 화백은. 와. 오. 정말 대단하다.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제정신으로 이게 살 수가 없군. 이 잘못하면 정말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보내주자. 아. 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네. 갔습니까? 네, 일본으로 가죠. 일본으로. 네. 일본으로 가서 그림을 또 배우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뭐를 했겠어요. 결혼. 집안에 그렇죠. 원치 않는 결혼을 22살 때 합니다. 많은 것을 배워도 그렇죠. 이 전통 이 사회에 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관례였어요. 네. 참 그렇죠. 어머. 뱀이죠? 깜짝 놀라실 지렁이? 그림입니다. 맞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놓고 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때 왜냐- 그린 그림인가요? 네. 왜냐하면 아, 집이 몰락하게 돼요. 친정이요? 네. 어. 사실 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는 이 청경자의 외가 쪽이 아주 부유화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어머니가 무남 동료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사위를 데리겠어요? 대릴 사이처럼 약간. 고아를 그래 네. 그래. 이렇게 사위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든 게 이제 외가 쪽 위주 이렇게 하니까. 살아갔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집안이 망한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결혼도 아주 불행했고, 생활이. 네, 그러면서 급기야 이혼을 하고, 아이고. 그 시대에. 네.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동생이 아픈데 약을 못 써요. 아이고. 그래서 동생을 떠나보내요. 아버지도 치료를 못 해가지고. 네, 아버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가 또 있으시겠죠. 시름시름 앓으시는데 약을 못 쓰고 또 돌아가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가장이 됐는데, 그리고 또 아기가 생겼잖아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어떤 부담감, 어떤 시련,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이 소재를 그리게 됩니다. 뱀이었군요.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 조선대학교 앞에 이제 뱀집이 있었어요. 딱 마치면 뱀집 앞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왜 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쵸. 참 신기하네. 왜 뱀이었을까? 그죠? 급기야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뱀을 사다가 네, 집에다가 가지고 갑니다. 유리관에 탁 놓고 하나하나 그리는 거예요. 네. 진짜 왜 뱀이었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많은 사물들이 있고 동물도 있는데. 뱀띠셨어요? 네. 띠가 그녀는 왜 작품에 자주 뱀을 등장시켰는지 참 다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조금 징그럽다 이런 표도 있고. 악한 도끼. 악한 뭐 그런 게 나오죠. 혀. 어떻게든 좀 살아남는다.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쵸. 그리고 또 힘, 욕망 이런 것들이 욕망이 약간 와닿는다. 와닿으세요? 예. 이렇게 생명력과 도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야 했어요. 당시 불행했던 시대의 상황과 사랑했던 여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고독과 충격, 슬픔의 심정, 이 당시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게 뱀으로. 네. 사실 뱀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뱀의 어떤 사연이 또 있어요. 어릴 적에 청경자가 뒷산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요. 근데 친구 하나가 이거 무슨 끈이 떨어져 있어 하고 끈을 딱 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독사였던 거예요. 그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거로 봤어요. 친구가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뱀이라는 어떤 이미지는 아주 독하고 강하고 생명력 있고 이런 무섭기도 하고. 것들의 어떤 상징을 이렇게 트라우마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자기에게 암시했던 이 뱀이라는 그림. 이 뱀이라는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요. 네. 힘이 느껴지시죠? 다르게 다가오네요. 다르게 다가오죠. 참 아이러니하게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 작품, 이 뱀이라는 작품 때문에 또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뱀의 화가. 네. 독한 여자야. 왜냐하면 뱀을 그렸어? 누가? 여자가 그렸대. 하고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러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 이런 느낌처럼 예전에. 그렇죠. 원하지 않았겠지만 당시 1952년에 칠성 다방에서 전시가 대한미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 그렸고 여자가 그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자리에 걸 수 없어. 부엌 구석탱이에다가 걸어야겠어 하고 거의 숨겨놓다시피 걸었어요. 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여자가 뱀을 보러 가야 되겠어 하고 그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야. 네. 재밌는 또 사연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그 개인전을 이렇게 할 때도 개인전 한 해 축하해 이게 아니라 뭐 한 에피소드인데 한 남성 기자가 와서는 네. 어디서 집에 남자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래. 하면서 내 무시하고. 그림 다 부셔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에피소드로 끝나긴 했는데 네. 그만큼 그 시대적 배경,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기가 녹록지 않는 시대. 그리고 그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이렇게 청경자 하백은 꿋꿋이 갔던 거죠. 네.
또 뱀이 나오고. 네, 뱀이 또 나왔죠. 와. 네,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매혹적이네요. 매혹적인 눈, 그쵸? 네. 치명적이네요. 동공이 확대되어 있어요. 슬픈데 애써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미친 여자 가 아름답다. 딱 그 미친 아, 그 그 느낌이다. 표현. 네. 하긴 머리에 뱀을 감고 있으니까. 네, 그쵸.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예요. 네. 딱 느낌 오시죠? 아, 22살. 네. 네, 살. 맞습니다. 자기 22살 때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동생의 죽음, 그리고 출산, 이혼, 아버지의 모든 가족이 몰락했던 정말 힘들었던 그때를 당시를 떠올리면서 78년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청경자 화백의 그 어떤 독특한 표현법은요. 눈을 보시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눈동자의 이런 선명한 눈동자가 아니에요. 약간 동공이 확장되어서 네. 이상 세계, 마치 꿈속에 걷는 꿈속에 있는 여인을 그린 듯한 느낌이 들죠. 머리 위에 뱀이 둘러져 있죠. 그죠? 첫 네. 딸을 출산하고 이렇게 자녀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연애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다른 또 자녀를 낳는데요. 여기 네 마리의 뱀처럼 자녀가 4명이거든요. 그것을 좀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뱀이 또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다산의 상징인데 청경자에게 다산의 어떤 좋은 괴로움? 어떤 의미보다는 그치, 약간 그런 자신이 짊어져야 될 어떤 짐 또는 사랑이지만 자기의 어떤 어려움. 개인적인 어떤 삶으로 봤을 때는 아픔, 너무 약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소재가 꽃 그리고 이렇게 눈동자, 뱀 이런 것처럼 청경자 화백하면 이게 딱 떠오르죠. 이 그림은 이제 개인전을 할 때 리플렛 표지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그림입니다. 네. 네. 청경자 화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여인의 한이 서려 있나 봐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슬픈 전설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하면서 남겨두었던 기록입니다. 네, 그 속에서 나는 밤마다 뱀을 어떻게 화면에 다 깔아 구도를 잡을 것인가. 눈을 감은 채 구상했다. 이런 판국에 어찌 찔레꽃 향기를 심는 사심이 깃든 뱀 따위를 그리겠는가. 차라리 뱀 수십 마리를 화면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슬픔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픔이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렇죠. 그야말로 수십 개, 수백 개의 아픔을 뱀으로 형상화시켜서 네. 다른 걸 다 배제해버리고. 네. 청경자 화백이 뱀만 그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하지만 네, 네. 뱀의 화가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었을 정도로 참 강하면서 그 강인함이 그림을 통해서 이 어떤 여인의 삶을 온전히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림을 좀 그리면서 네. 본인의 이런 슬픈 느낌이 좀 치유가 됐는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진짜. 우리가 어떤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행위들이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런 어떤 액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들여다본다는 거는 스스로 치유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작품을 보고 또 치유를 받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렇겠죠. 어떤 분들은 청경자 화백의 그림이 무섭다. 그냥 너무 강해서 집에 걸어놓기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그 그림을 뚫어져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 어떤 이 그림에 담긴 에너지를 얻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빨려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는. 네. 근데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도 사실 그걸 느끼셨죠. 네, 그냥 네. 단순하게 그림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아주 강렬하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듯한 네. 느낌이 와요. 네. 네. 예전에 저 매체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청경자 화백의 그 눈 그리는 이 덧칠해서 만들어내는 그 터치가 네.
굉장히 독특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선생님 청경자 화백 오. 팬이시구나. 많이 알고 계시네요. 청경자 아니, 어쩌다가 화백, 뭐 보게 된 거죠. 예. 청경자 화백의 그림은 이게 어떤 장르인 것 같아요? 그 서양화 예, 예, 같죠. 예, 예. 동양화입니다. 그러니까요. 채색화입니다. 네, 그 동양 물감으로요. 그러니까 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책을 계속 덧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에 끝이 난 색이 아니고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색들이 덧입혀져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좀 걸렸고 본인의 어떤 그림들의 특별한 어떤 특정한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뱀이에요. 네, 뱀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번 더 그립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좀 밝아졌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사실적인 그 뱀의 어떤 모습보다는 조금은 좀 추상적인 맞아요. 네, 그렇게 변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중요했던 그죠 뱀이라는 이 소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끔 어떤 힘을 줬던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군도네요. 네. 네네. 작가의 심경 변화뿐만 아니라 화풍의 변화가 오신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슬픔이 처음보다는 좀 많이 미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그 아픔이 옅어졌다는 거 아닐까. 뱀이 어떻게 보니까 좀 예뻐 보이기도 하는 마지막 그림은 좀 그러네요. 이 천화백의 그림은 거실에 걸어놓기보다는 좀 구석진 방에 걸어놓고 혼자만 딱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몰입이 필요할 때 자아성찰? 그렇지. 약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맞아요. 그 청경자 화백 그림은 만약에 집에 걸어두신다면 꽃, 화분 이런 것들과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환상 속에 사는 미친 여자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네, 사실 환상 속에 이 여자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눈도요, 사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녀가 그림에서 어떤 패턴,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그 눈동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화 시켜가지고 눈동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머리에 꽃을 단다는 건 약간의 그렇죠? 아름다움도 상징을 하지만 맞아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근데 저만큼 다루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렇게 다는 게 괜찮다고 너무 많이 한 달았는데. 송이 꽂을 때 그 좀 위험한데. 오히려? 한 송이보다 많은 게 낫다. 맞아요. 차라리. 우리 그 영화에도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행동을 이상하게 하니까 자 와줘라노 이러니까 자 여기 꽃 꽂았잖아 이렇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 있어요 음악 영화 노래. 중에. 네. 그러니까 꽃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보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꽂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함이 상징을 하고 있고 또 이 청경자 화백에 있어서 꽃이라는 게 뭐 완전한 어떤 여성성을 상징한다기보다 네. 이렇게 자신의 어떤 내면의 모습. 그렇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그 시대 때문에 삶이 좀 불우했고 인정을 네. 못 받았지만 지금은 또 어마어마한 화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청경자 화백은 이제 아주 힘든 가난한 시기를 이제 겪지만 다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되게 오랫동안 그 교편을 잡았는데요. 네. 그 홍익대에서 이제 한 18년 또 교편을 잡다가 좀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나의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만두고 간다 안녕 하고 이렇게 털어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한 1960년대는 여행이 자유롭진 않았어요. 네, 외국 여행이. 그렇죠.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또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 여행을 가거든요. 아프리카 등지 뭐 유럽을 다녀요. 그것 또한 사실 이슈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적이 누구예요? 여자의 적은 또 여자잖아요. 네. 이게 대리 만족을 하면서
저 여자 왜 저러지? 뭐 이런 반응도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 그러네요. 않을까 싶어요. 앞서갔던 분이네요. 네.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경자 합의 그림을 혹시 보시면서 이거는 무슨 우리나라풍의 그림이 아니고 이게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그러니까요. 코끼리도 약간 나오고 그런 느낌도 이렇네? 있어요. 라는 네.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그때 여행 갔을 때 그린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가서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서양처럼 또 그릴 수 있는 네. 그림이 나온 거네요. 강단 있는 여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종군 화가로도 자기가 지원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네. 아우, 멋있어. 용감한 분이셨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그 청경자 하백의 그림을 보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겁나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렬한 그림들을 보면서 그녀가 했던 그 어떤 에너지, 행동들을 보면서 한번 아주 작은 거라도 뭔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 멋있어요. 진짜. 네. 아우. 네, 마지막으로 김환기. 아까 김환기 드디어 화백님 나오셨네요. 얘기하셨어요. 사실 한 몇 시간 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짧고 굵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 네, 어디서 무엇이 돼요? 다시 만나랴. 노래 제목 아닙니까 이거? 네, 한번 들어도 되나요? 어디서 무엇이 돼요? 네, 김한규 화백의 삶도 참 재밌어요. 같은 와다. 시기예요. 다 전쟁을 겪고요.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어옵니다. 우리 김한규 화백도요. 네. 잘 살았어요. 아이고. 네. 그림 그리려면 일단 좀 잘 살아야 돼요. 네, 그랬네요. 전남 참. 그 신안군 그때 당시에는 기자도라고 불렸던 안자도라고 지금은 아마 불릴 거예요. 네. 그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라고 했던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유한 이제 지주 집안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냥 추측해 보건대 그 김한기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집은 잘 사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이 섬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 아마 아주 오래전 조상 중에 유배를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했어요. 진짜로? 네네. 네. 아주 풍요롭게 또 잘하죠. 그리고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했을 때 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너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넌 하나를 해야 돼. 뭘?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대를 잇고는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정략 결혼이죠.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자꾸. 내리 딸만 셋이 딱 놓고는 아버지 자식도 낳았는데 네. 왜 안 보내주냐 해서 밤에 몰래 가버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훗날에 이 여인과 이제 이혼을 하고요. 네. 이렇게 자기의 길을 또 가거든요. 근데 아주 젠틀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상처를 주고 이렇게 갔던 건 아니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합의를 하셔서 이 재산도 거의 다 이렇게 주시고 그런 뭐 책임감이 있으신 그랬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꿈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네. 이게 6.25 이제를 피난 시절 그림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전쟁 당시 이제 종군 화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속에서 사실은 막 슬퍼 보인다, 뭐 불우해 보인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단순화된 표현 그리고 네. 또 다소 조금 화려한 색으로 좀 네. 기분 좋게 하거든요. 색깔이 따뜻해요. 여기 제목 때문에 네. 피난 열차라는 걸 아는 거지. 행복해 그쵸. 보여요, 그림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추상 미술이 들어온 1세대예요. 일본에 가서 배웠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가서 유럽을 가서 배우는 그런 루트는 없었어요. 네. 대부분 일본을 가서 일본에 들어온 서양 미술을 가지고 다시 한국을 돌아왔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상 미술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뭐 얼굴이 묘사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표정이 않아요. 없는 네. 그냥. 다시 이제 전쟁을 겪고 이제 잠시 휴전 상태에서 네. 한 여인을 만나죠. 네, 그때 이제 그 여인이 김향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원래 이름은 변동림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요. 이상신과 결혼했었던 분이셨는데 이상신 또한 일본으로 내가 공부를 자기 이상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4개월 만에 사망을 하세요. 그때 이제 다 이제 홀로 되신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이제 소개를 해서 네. 이렇게 맺어졌는데 이 여성은 뭐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나오고 당시에 정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딸이 셋인 집안에 재혼시키려고 하겠어요.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남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호가 향안이었어요. 이 김한기 화백께서 네. 내가 당신이 나에게 호를 주고 이름 성을 주면 내 당신의 여자로 평생 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향안 씨가 된 거죠. 아니 56년도에 파리 시내를 네, 지금 뭐 모델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김한기 앞에. 그렇죠.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요. 이 파리를 먼저 김향안 씨가 떠납니다. 네. 왜? 김한기가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발판을 만들어준. 네, 네. 이야. 그때까지도 이렇게 그죠 보이시는 것처럼 무엇을 그렸는지는 아실 수 있겠죠. 항아리, 예. 매화, 매화. 그렇죠. 추상이긴 한데 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백자나 청자, 가반 이런 우리나라의 것, 우리 전통의 이런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런 애정인 것 같아요. 고향에 아주 오랫동안 살지 않고 나와서 타국 생활을 할 때조차도 우리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네. 늘 우리 것의 소재를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 이 그림을 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긴 형태가 있죠. 네.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죠. 네. 옆에 오른쪽 그림은 새벽별. 완전한 추상이 돼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는 파리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고요. 다시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더 넓은 세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의 시기입니다. 옆에는 오른쪽에서 보시면 또 그쪽 영향을 받은 거네요. 네,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정말 자기 것을 찾아간 거죠. 파리로 갔던 거는 당시 시대의 흐름을 조금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에서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 예술의 흐름이 좀 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정말 더 큰 무대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뉴욕으로 거구나. 간 거예요. 네, 이게 뉴욕 시기에 김한규 화백의 절정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점점 우주로 간다 지금. 네, 맞습니다. 점점 우주로 가 지금. 제목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캠퍼스 전체가 점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동양한 느낌이 나시죠? 네. 서양합니다. 캠퍼스예요. 아주 얇게 그 캠퍼스의 올이 퍼지듯 이렇게 번지듯 그런 기법으로요. 이렇게 하나 다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보면 옷감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정말 우리가 어디서 다시 만나겠어요. 원으로 그저 하나의 어떤 작은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사라지듯 그런 어떤 의미, 철학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왜냐하면 캠퍼스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들이. 그런데 김한규 화백의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를 눕혀놓고 정말 하나하나 이런 철학적인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7년 공백을 메꾸는데요.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의 신인들만 보통 이렇게 출품을 하는 미술 대상전에 이 대전에 출품을 해요. 사실 한국에서도 교수였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신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출품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대상을 타면서 이슈가 된 거예요. 이 김한규 화백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풍화 완전히 다르죠. 네. 다르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 대상을 타면서 진짜 완전한 추상, 그의 절정, 그의 진짜 완전한 그림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네. 비슷한 어떤 유형의 그림이죠. 멋있죠. 이 그림들이 자세히 보시면 색에서 주는 것들을 보시면 김한규 화백의 고향의 색, 그 바다가 이제 사면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섬이었으니까 그 어릴 적에 잠깐 살았더라도 그런 어떤 환경들이 늘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고 또 타국에서도 한국을 그리워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것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한규 화백의 네, 말을 읽고 네, 마무리를 한번 네, 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내가 찍는 점, 저 총총이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사. 와. 네, 나라를 사랑했네요. 네. 또. 네, 자세히 한번 더 보시라고. 아, 당신의 삶도 명화입니다. 네, 우리가 화가들만 어떻게 명화를 그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리고 글, 그리고 소리, 뭐 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명화, 그림 같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명화 같은 삶을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 화가들을 통해서 좋은 강연을 펼쳐주신 우리 이윤서 작가님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강의가 또 제 인생에 점 하나를 찍었네요. 와. 정말 이 좀 지친 이 상황에서 네. 좀 마음의 위안을 그림만 보는 거 그리고 그 맞습니다. 작가의 삶을 통해서 또 위안을 얻는 것 네. 이런 게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보면서 우리가 그림하면은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고 내 분야가 아니야 하고 좀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작가들의 삶을 진짜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구나. 그 안에서 자기를 이겨내려고 그리는 것도 많았구나 하고 좀 감동하게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김한기 작가님 네. 그 우주 전에 나왔던 그런 점으로 된 거. 네. 제가 볼 때 그림 딱 보는 순간 1등한 그거 보는 순간 예. 제가 어릴 때 봤던 거제도에서 바라봤던 그 하늘. 밤하늘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각인이 돼서 점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지만 공감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저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게 힘이네요, 아, 진짜.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보시기에는? 지금은 좀 네. 많이 힘들지만 네. 청경자 선생님처럼 희망을 놓지 않고 아, 이 시기를 잘 그러니까. 버티다 보면은 또 우리 김한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만나지 않을까. 그럼요, 지금, 그럼요. 네, 다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선생님 강의하시면 좀 위로받는다, 네. 막 울거나 너무 감동받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어때요? 네, 울컥울컥합니다. 네. 울컥울컥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요. 네. 또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어떤 상담을 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작품만 놓고 딱 보면 그 화가에 대한 어떤 권위적인 인상이 이 맞아.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만 받아들여지는데 그 작가의 사생활을 좀 알게 되니까 네. 좀 뭔가 측은지심도 생기는 그쵸.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공감도 되고. 맞아요. 우리와 그런 것 같은 사실 삶 똑같다라는 거를 네. 느끼실 네. 거예요. 네. 근데 다만 틀린 건 이제 같이 슬픔을 겪지만 위대한 작가들은 이제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러게. 저희는 그냥 하루 슬프고 말고 우리 좀 씁시다 말하든지. 아니 근데 선생님 오늘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반가웠던 건 네. 부산과 다 인연이 있으신 작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다네요, 드는데 진짜. 조금 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산과 관련이 있었던 거는 또 시대가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그렇죠. 피란이라는 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다 뭐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보다는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네. 그 시대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넘어갈 거라고 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그림 보면 저희는 막 이렇게 감격을 받고 막 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저희가 소개했던 그 화가분들 세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네. 방탄소년단이 그 빌보드 1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음악으로서는 예. 이미 세계에서 네. 우리가 정상을 지금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화가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늘 호불호가 있죠.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네. 모든 그림을 사랑받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 그림과 사람이 이렇게 통하는 그림들이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평을 가지고 그림을 어떤 통하지 말고 그냥 자기 원하는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네.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설명해주신 이 네 분 말고 또 네. 추천할 만한 그런 네. 화가분이 있으신가요?
네,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나는 한국 작가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셨던 박생광 화백님 그림도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박수근 화가도 계시고요. 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저 보니까 하여튼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작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6.25 그 고통 속에서 또 이중섭 씨는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명화를 탄생시켰잖아요. 네. 우리 삶도 이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네. 우리 인생의 명화를 좀 그리자는 뜻에서 그럼요.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아, 이런 가사가 나오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파이팅! 딱이네요,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네. 힘이 나네요. 네, 오늘 이윤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화가 네 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당신의 삶도 명화입니다. 아름다운 어떤 시간들임을 잊지 않으시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그림과 또 화가의 삶을 통한 저희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